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형 생활복지론을 제시하면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그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야권은 박 전 대표의 복지 선점 효과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전 대표 이제 복지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오늘 정치권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실업 문제였던 것 같아요. 또 이 성희롱 발언이 나와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안상수 대표 본인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텐데요. 한나라당도 이제 이렇게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지역구를 많이 돌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돌아선 민심을 좀 많이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의원들 이야기는 아무리 개개인이 노력을 해도 당 지도부에서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해서 결국은 그 당 전체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지도 체제의 어떤 붕괴 내지는 지도부의 지도력 그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뭐 그런 발언들이 좀 있어서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만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 꼭 한나라당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도 기억 남는 것이 한나라당의 이런 성희롱성 발언 또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것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아마 10년 야당 끝에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 의원들 또 한나라당 지도부 전반적으로 좀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과거 야당 시절의 어떤 치열함,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이 정치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더더구나 지금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선거를 물론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 교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내 의견은 없습니까? 실제로 지도부 교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장 내년 4월에 곧 다가오는 4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보궐선거 자체가 국회의원 선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또 강원도지사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선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당 지도부 내지 당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할 경우에 국민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반응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 이제 복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한국형 복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금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한 한국형 복지는 사실은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에 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였기 때문에 조금 이 구체적인 어떤 정책, 개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책의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보편적 복지와 또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제시해온 이 선별적 복지 내지 선택적 복지가 상당히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본 바로는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런 기초적인 어떤 국민의 이 1차적 생애 주기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보육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제 직업훈련, 주거, 그다음에 이제 노후 보장 이런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수준의 복지 부분은 보편적 복지로서 해결을 하자라는 주의인 것 같고요. 그 상황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은 예를 들어 공적 부조라든가 사회보험이라든가 실업보험이라든가 이런 현금 복지 위주의 그런 복지 체제로 가자. 그래서 이제 1차 안전망에 대한 것은 좀 보편적 복지에 가깝대. 다만 이 사용료 내지 그 서비스료 분담은 소득별로 좀 차등을 두자. 이런 이야기라서 조금 보편적 복지와 어떤 선별적 복지를 결합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어야 나오겠죠. 예. 박희태 국회의장도 유력한 미래 권력인 박 전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추진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지금까지 선점해왔던 이슈이기도 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경선에 줄푸세 얘기를 하면서 성장 위주의 얘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냐. 지금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달라졌다. 이런 그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복지라는 것은 재정 내지는 예산을 떼놓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줄푸세라는 것, 즉 세금을 줄이고 복지성은 발휘해서 규제는 풀겠다 이런 이야기지만 그 감세 정책을 통해서 과연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한 딜레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또 경제 회복을 아주 비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지금 불건전해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 스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재정 건전성 방안 또는 이제 복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젠간 얘기를 할 것이다.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내놓겠죠.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청회 자리에 친박계 의원들만 온 게 아니고 뭐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서 뭐 친이계 의원들도 다수가 이제 보였어요. 왜 이렇게 상황을 이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가 3년 차를 이제 마치고 4년 차, 5년 차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내년이 지나면 바로 총선 국면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내년부터 이 정치 계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나라당 내에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친박계 내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른바 친박계의 세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과연 통과하겠는가 이런 데 대한 의외적인 시각도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표가 부동의 어떤 한나라당의 후보로 상수로서 자리를 점하고 있고 또 다른 후보들 경쟁 후보들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는 이제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분들도 나오지 않는가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번 물론 공청회 자체는 어떤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공청회라든가 이런 정치 행사에는 좀 부조 성격으로 서로 이렇게 많이 품앗이하듯이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세력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생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기태 국회의장 말대로 미래 권력인 박 전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게 한 건 아니었나요? 네. 물론 정치인들 생각이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의 문제와 복지 문제를 항상 상충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 부자 감세 문제 때문에 지방 재정에 파탄 났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부자 감세 문제라든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감세론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는 이야기를 했죠.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8,800만 원 이상의 최고소득자의 감세, 소득세를 2%나 낮춰주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즉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재정 건전성이 너무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그와 반면에 이번 예산 통과 과정에 박근혜 전 대표가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결국 복지 예산의 일부가 삭감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결국 예산 없이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느냐 이런 야당의 어떤 비판적인 인식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 예산 통과를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그것을 빌미로 더 현 정부 여당을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 대표도 당내의 어떤 분란을 야기한 책임을 또 뒤집어 써야 될 입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찬성한다 내지 잘됐다라고 하면 야당으로부터 당 지도부도 아닌데 파상 공세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 정치인 입장에서 이번 예산 통과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이유는 없었다고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김재원 전 의원으로부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가 밝힌 생애 주기형표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정치권 현안도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